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낼 것입니다. 법불아귀. 법은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내란 특검이 어제 이 말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부터 청구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결론 납니다.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청문회 첫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주진우 의원 청문회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2일차 일정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부채, 중국 소설 서유기의 마녀 부채 하초선입니다. 엄청난 힘이 있어서 손오공이 불을 끄기 위해 빌리러 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위원들에게 이 부채를 말하면서 경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12월까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초 나중에 청사를 지어서 이전하겠다고 했었는데 임대를 해설라도 서둘러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각 현재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도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특검 소환에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조은석 특검에게 하실 말 있으십니까?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내란 특검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출국 금지도 된 것으로 조금 전에 확인이 됐는데요.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광삼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엿새 만에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부터 청구했습니다. 변호사님, 출석 소환 요청도 없이 이렇게 바로 하기도 하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네. 소환에 하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그러니까 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또 소환장을 전달하려고 해도 그 대상자의 어떠한 주거지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됐을 때는 네. 체포영장을 바로 발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뭐 서초동에 기거하고 있잖아요. 주거지가 확실하죠. 그래서 네.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환장을 보내고 적어도 이제 한두 번 이상 네.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죠. 강제 구인을 하죠. 네. 그런데 사실 특검이 굉장히 이제 속도를 빨리 내고 있어요. 조은석 특검이. 이제 내란 특검이 좀 속도가 빠르다고 보는데 이런 조은석 특검은 그런 것 같아요. 이미 경찰에서 3번이나 불응을 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경찰 사건을 특검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뭐 특검 입장에서는 이미 소환 불응을 3번 했기 때문에 특검이 소환을 해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해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이건 또 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일리가 전혀 없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특검하고 경찰은 별개의 기관이잖아요. 네. 그럼 수사 개시가 다시 특검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경찰 소환을 불응했지만 특검에는 또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소환을 한번 해보고 안 했을 때 불응했을 때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게 맞는데 이제 특검은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좀 빨리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속보가 하나 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이 이게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검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의미 자체는 이게 단순히 구인해서 조사를 받고 풀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더 깊이 들어가면 체포영장은 체포해서 조사한 다음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 체포영장에 의해서 강제구인돼서 조사를 받으면 거의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든요. 그럼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자체에서 아마 내란 특검은 지금 혐의는 명백하고 증거는 뭐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조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게 아니고 조사해서 끌어와서 조사한 다음에 이제 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에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데 네. 그런데 재판부에서 경찰에서 소환을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태도 자체가 특검에서도 동일하게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특검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법불악위라는 사자성어도 썼습니다. 법은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 네 글자 하나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자성어는 작년 7월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도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역과 특혜, 예외 없는 수사를 그간 강조해 오셨습니다. 주말간 이뤄진 김건희 여사 조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악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작년 7월이었습니다. 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뭔가 이거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재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불악위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법 앞에 평등 이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죄송합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법에 그리고 법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에 국민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수사기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함을 지금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불악위라는 표현으로서 국민에게 좀 더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네. 대단한 것처럼 얘기할 것도 없고 사실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것을 바로잡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검찰이나 수사 기관들에 대한 불신을 거둬들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 지금 그러니까 발부가 아니죠. 청구한 거 자체가 절차 위반이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처음부터 이렇게 특검과 경찰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절차를 강조하는 이 상황 또 시간이 좀 끌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뭐 방어권을 가지고 법을 다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이걸 지켜보는 국민 입장은 다릅니다. 그동안의 법에 협조하는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뭐 공수처 때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경찰은 수사권이 있는데 왜 협조를 안 합니까? 그러면은 검찰에는 하겠다 그러는데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안 하면서 3번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 특검은 할 것이다라고 다른 제3자들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특검이나 수사기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을 바라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사기관에 신뢰가 있어야 결과에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더 어처구니 없고 특권 있는 자의 주장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월이었어요. 서울중앙지법은 이게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석방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체포 여부는 일단 오늘 중에 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원래 이제 체포영장 신청을 하면 저도 이제 당일 아니면 이제 다음 날. 네, 어제 오후 5시 좀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부 여부를 결정하죠.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나올 거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특검에서 아직 소환도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과연 체포영장 신청하는 것이 맞느냐.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특검에서 소환을 하는 게 뭐 체포영장 발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명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강제 구인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아니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강제 구인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내가 가서 대면 조사 받겠다. 미리 먼저.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이거 사실 집행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느냐 여부를 봐야 하고요. 네. 근데 발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자의적으로 아마 시간 조절을 해서 조정을 해서 아마 조사를 스스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신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전에는 체포영장이 공수처에서 발부 받았을 때도 그때는 대통령 신분이니까 경호처가 굉장히 방어막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도 그때와는 다르고 대통령도 아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오면 사실은 대통령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끌려나가는 모습보다는 자진해서 이제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이 본인에게도 굉장히 아마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끌려가면 체포영장에 의해서 끌려가면 이제 영장이 또 청구가 되면 또 발부될 가능성이 커요. 네. 하지만 이제 본인이 직접 가면, 대면 조사 소환했는데 자진해서 가면 가면 그 부분은 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발적으로 갈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군요. 저는 아마 자발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내일이 구속 만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되고 있어 오늘 10시부터 이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사실은 굉장히 법적으로 머리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이 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구속기한 만기가 이제 26일인데 뭐 그때까지 기다리면 당연히 판사는 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구속 만기가 됐는데 사실은 구속 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전에 이제 보석을 하는데 제한을 많이 두죠.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측에는 그런 제한받는 보석은 나는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의 신청하고 항고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근데 변수가 발생한 거예요. 네. 지난 18일인가요? 갑자기 경찰에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된 유괴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과 관련된 수사 기록을 받은 조은석 특검이 조사 특검에서 한 번도 하지 않고 그 내용 가지고 바로 추가 기소를 해버린 예. 거죠. 그러니까 아마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다시 영장 발부해서 또 6개월을 잡아둘 수 있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절차 위반이 아니냐 네. 이제 그거 가지고 오늘 아마 심사를 좀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심 구속 만료 하루 전에 지금 이제 구속 신문 기일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 결정이 나겠죠. 네, 자정 전까지 어떤 결정이 나올지 한번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건희 여사 이야기도 좀 해보면요. 주변에 전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이 매일같이 간호를 하고 있다. 이게 친분이 있는 서정욱 변호사 측의 이야기였는데 이 와중에 이제 김 여사에게는 본인에게 논란이 됐었던 기존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이 지금 내려졌습니다. 해당 대학으로부터 이 결정이 나왔고 자연스럽게 박사학위 취소 절차도 수순을 밟게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김 여사의 이 근황을 전해온 서정욱 변호사는 이 결정에 대해서 좀 가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 절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석사학위를 할지 이제 박사학위 받는 과정에서 예.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취소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걸 단순히 가혹하다, 가혹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볼 건 아니라고 봐요. 예. 뭐 조국 전 장관도 그 과정에서 뭐 문서 위조하고 여러 가지 대학을 속인 혐의로 징역 2년이나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공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는
자신의 과거랄지 현재 상황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이 네.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드러나가지고 이게 죄가 되면 처벌받는 거고 또 학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취소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뭐 자업자득이지 네. 이거 자체를 가지고 가혹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문제가 있다면 이제 이런 절차가 응당 내려져야 된다는 말씀이지만 이 시기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 제기됐던 이 의혹의 시점이 3년 전 2021년 4년이 좀 지나서 비로소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 건데 일단 대학 측의 설명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학칙이 없었기 때문에 개정을 했어야 됐다. 이게 명분인데 동문들조차도 이 결정이 좀 늦게 내려졌다면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서정욱 변호사가 네. 얘기한 가혹하다는 말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거를 빨리 하지 않은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고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고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가혹한 게 아니라 진지게 됐을 것을 힘으로 지금까지 끌고 온 불공정한 상태가 너무 길어진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느낄 것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왜 가혹하다고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국민들을 좀 생각하고 말씀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서정욱 변호사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와중에 이제 병세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니 그것도 개인적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본인이 권력 가졌을 때 이런 거 다 털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당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조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힘 있을 때 했으면 오히려 가혹하지 않았을 텐데 그 가혹함을 스스로 지금 자초한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같은 진영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과거를 되돌아보시고 과거의 잘못을 오히려 반성하시고 국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데 오히려 공인 그리고 이 직전에 최고 권력의 위치에 있었던 분들답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김건희 특검은 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 차차 준비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죠. 앞서 지금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건부터 해서 특검과 김 여사 간의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